무당조차 고개를 흔들던 흉가보다 흉악한 짓. 예전 어릴 때 살던 집 생각이 나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어린 시절 가족들과 제가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며 겨우 탈출했던 집에 대한 이야기 해드리려고요. 지금은 전혀 문제없고 주변 사람들에겐 괴담 하나 풀듯이 가볍게 많이도 이야기했으니 문제의 집터에는 지금 그냥 아스팔트 길이 되었어요. 뒤쪽에 철도가 놓이고 방벽 같은 게 설치되면서 집터를 좀 침범했지만 집터의 대부분은 아스팔트 길이 되었죠. 그 집이 없어진 탓에 이사간 후에 한 번도 찾아가 볼 수 없었지만 그치만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네요. 집이 구조 같은 거런 건 냄새도 어렴풋 기억나고 집은 여관 건물 맨 위층에 있었고 엄청 낡은 집이었지만 오래전엔 고급스러웠을 법한 그런 집이었어요. 엄마 말로는 이사 올 때부터 가구가 몇 개 있었는데 텔레비전 놓는 장식장이랑 거실 탁자 하나, 작은 방 침대랑 안방 화장대. 주인 아줌마가 찜찜하면 버리라고 했지만 전부 나무고 고급스럽게 생겨서 그대로 두고 침대만 왠지 찜찜해서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기억하는 그 집의 첫인상은 하루 종일 햇빛이 잘 들지 않아서 벽지라든지 곰팡이가 많았고요. 바닥도 나무고 햇빛이 잘 안 들어 바닥이 썩은 곳도 있었고 집 자체도 엄청 낡았는데 벌레 한 마리 없었던 것. 심지어 여름인데 모기도 없었어요. 처음엔 무섭다던지 그런 건 못 느꼈어요. 그저 마냥 신나고 그랬죠. 그 전에 내 가족이 한 방에 잤었는데 그렇게 갖고 싶던 오빠와 내 방이 생긴 것이 기쁘고 집이 이상하게 꼭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오빠가 12살이고 제가 10살이었는데 엄마 아빠가 작은 방에 원래 있던 침대를 빼고 작은 침대를 나란히 두 개를 넣어줬어요. 일주일은 아무 일도 없이 잘 지나가고 이사 간 후 일주일 뒤 오빠이기엔 수요일이라고 돼 있어요. 새벽에 자다가 깼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누가 손가락으로 벽을 딱딱 치는 소리 같은 게 불규칙하게 딱딱딱 딱딱딱 이런 식으로 들렸어요. 처음엔 오빠가 일어났나 싶어서 그냥 자려고 눈을 감고 스르르 잠들었을 때 갑자기 얼굴이 너무 시원한 거예요. 그때가 여름이었거든요. 그 집이 원래 시원한 편이라 선풍기는 켜놓지 않았고 도둑이 든다고 창문도 닫고서 자고 있었거든요. 얼굴에 바람이 부는 것도 아니고 얼굴을 바카 같은 거로 세수한 기분이랄까. 나중엔 팔하고 허리까지 시원했는데 뭔가 갑갑한 느낌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누가 제 어깨를 잡고 확 끌어당겼어요. 정신이 들면서 잠에서 확 깼는데 저는 서 있고 창문 앞에서 아빠가 저를 안고 있더라고요. 불도 다 켜져 있고 오빠는 방문 앞에서 엄마 뒤에 숨어 있고 눈을 떴을 때 왜 그런 상황이었는지 궁금하지도 않고 그날 그냥 아빠가 그대로 안고 안방으로 가서 가족들 다 같이 안방에서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겁먹을까봐 아무도 말 안 한 것 같았죠. 후에 몇 년 지나고 오빠 말로는 자다가 일어났는데 제가 창문 앞에 서서 창문을 손가락으로 딱딱 치고 있었대요. 왜 그러냐 물어도 답이 없어서 덥냐고 창문을 조금 열어줬더니 제가 까치발을 들고 창문 밖에 얼굴만 떼고 얼굴을 이리저리 이상한 방향으로 돌리더래요. 오빠가 너무 놀라서 제 팔을 잡아당겼는데 당겨지지 않더래요. 그래서 제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려고 옆에서 제 얼굴을 보는데 제가 입이 뒤에 걸릴 만큼 활짝 웃고 있더래요. 그게 예쁘게 활짝이 아니라 말 그대로 입이 찢어라 웃고 있던 거죠. 오빠가 소리도 못 지르고 안방으로 달려가 아빠 엄마를 깨우고 방에 들어왔을 때는 제가 창문을 활짝 열고 창틀에 아슬아슬하게 수건처럼 걸려 있었다는 거예요. 아빠가 제 어깨를 확 젖혀서 안고 제가 그때 깼다는데 엄마 아빠는 심한 몽유병이라고 생각했대요. 오빠가 일기에 썼었는데 엄마 아빠가 그런 거 쓰는 거 아니라고 그래서 지웠다고. 그래서 그 날짜 오빠 일기엔 다른 내용이 적혀 있고요. 그 뒤로 저는 몽유병 증세가 나타난 적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일이 있고 한 일주일간은 그냥 집에서 갑자기 쿵 소리가 난다던가 물소리가 난다던가 그런 것밖엔 이상한 점이 없었고 우리 가족은 그냥 집이 낡아서 그러려니 하며 살고 있었죠. 그 후 일주일 뒤부터 일이 연달아서 터지기 시작했는데 우리 가족은 그때까진 아직 사태의 심각이라고 해야 하나 전혀 공포심마저 느끼지 못했어요. 집에 대한 공포감 같은 게 처음 생긴 일은 그 후로 일주일 정도 지나서 연달아 일어났어요. 어두워지기 전 노을이 질 때쯤이었는데 그 집이 해가 잘 안 드는 집이라 저녁 되기 전부터 좀 어둡다는 느낌이거든요. 아빠는 가게에서 안 오셨고 오빠는 학원 갔다 친구 집에 간 날
엄마랑 저랑 둘이서 거실에 엄마는 소파에 앉아있고 저는 소파 앞 탁자에 앉아서 엄마가 제 머리를 묶어주면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탁자에 양반다리하고 앉아있는 제가 엄마한테 탁자가 밑에서 자꾸 쿵쿵거려라고 했대요. 엄마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고는 밑에 층에서 뭘 하는가 보다 하고 저한테 말씀하셨대요. 그러고 제 머리를 다 묶어놓고 TV를 보셨대요. 한 5분쯤 지나 제가 또다시 엄마 탁자가 자꾸 쿵쿵거린다니까 이렇게 말했대요. 엄마는 그러면 그냥 탁자에서 내려와서 소파에 앉으면 되지 않니 하고 다시 TV를 보셨고요. 근데 그 후 제가 꼼짝도 안 하고 탁자에 앉아 있더래요. 엄마는 제가 삐져서 그러나 보다 하고 제 이름을 부르시고 제 팔을 잡았대요. 저는 대꾸도 안 하고 TV만 보고 있는데 그 순간 제 팔을 통해서 쿵 하는 느낌이 전해졌대요. 바닥에 있는 엄마의 발은 안 느껴지는 진동이 탁자랑 저만 쿵 하고 울리는 듯한 느낌이었대요. 그러고는 순간 엄마가 탁자 밑에 뭔가가 있나? 혹시 커다란 짐승이라도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엉뚱한 생각을 하시고는 탁자 밑을 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셨대요. 탁자는 낮았고 나무였어요. 둥그런 나무 판자를 밑에 네모난 나무가 받치고 있는데 탁자 밑에 8cm 정도만 공간이 뚫려 있는 그런 탁자였어요. 처음엔 그냥 다리를 벌리고 손을 탁자에 댄 채 고개를 숙여서 탁자 밑을 슬쩍 봤는데 검게 왔다 갔다 거리다가 손에 쿵 하는 느낌이 전해지더래요. 엄마는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지르며 저를 때리고 TV 쪽으로 몸을 피하셨대요. 그러고 천천히 멀리 떨어져서 탁자 밑을 보려고 엎드리셨는데 순간 시커먼 게 확 튀어나와 엄마를 덮치셨대요. 엄마는 순간 눈을 감고 허공에 팔을 휘저으면서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셨대요. 그러시다 정신이 빠져서 거실에 저를 두고 기어서 안방으로 도망을 가셨다가 이내 정신을 차리고 나와 저를 챙기고 집에 있던 막대기 같은 걸 집어와서 거실을 샅샅이 뒤졌는데 그 검은 것은 온데간데 없고 형체도 없더래요. 저한테 그것을 봤냐고 어디 갔냐 물으니 제가 손으로 가리키는 곳은 탁자 밑. 그 후에 오빠가 오고 아빠가 와서 탁자 밑이랑 온 가족이 집 곳곳을 찾아다녔지만 그 검은 물체의 정체는 알 수 없었고 결국 흐지부지 그 일이 끝나고 이틀 후 해가 저물고 깜깜해질 때쯤 일이에요. 이 일은 저도 아직 생생히 기억나는 일이에요. 그 집은 안방과 작은 방 그리고 너무 작아서 그냥 창고로 쓰기로 한 방. 그치만 저희 식구가 원래 4명이 한 방에서 살았어서 이사 올 때 짐도 별로 없었고 창고를 쓸 일이 없어서 그 방은 그냥 가족 앨범이라든지 예전 갖고 놀던 장난감들이 한켠에 조금 있고 텅 비어 있었어요. 놀기 좋은 방이었지만 그 방은 창문이 너무 작아 햇빛이 제일 안 들어서 곰팡이가 많이 피어 있고 화장실 옆이라 그런지 냄새가 나서 오빠랑 저랑은 잘 안 들어갔었죠. 아무튼 그날은 가족끼리 거실에 앉아 있었는데 아빠랑 엄마랑 이야기를 한참 하시다가 아빠가 화장실에 가셨어요. 저랑 오빠는 옆에서 각자 TV 보고 있었고요. 근데 아빠가 갑자기 큰일 보시다가 밤에 그렇게 크게 웃으면 안 되지 하시는 거예요. 엄마는 잘못 들으셨는지 뭐라고요 하고 되물으시고 제가 그런 것이 아니니까 가만히 있었어요. 아빠가 그 후 앞머리 없자 엄마가 저랑 오빠한테 아빠가 뭐라고 하시니? 하고 물었고 오빠는 대답을 안 하고 저는 밤에 시끄럽게 하지 말래요 하고 말했어요. 엄마는 그게 무슨 소리지 하시고는 아빠를 부르셨어요. 그때 물 내려가는 소리가 들리고 아빠가 곧 거참 그 방에 생전 안 들어가더니 하시면서 나오셔서 우리한텐 눈길도 안 주시고 화장실 옆 그 방에 물을 쾅 닫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엄마는 멍하게 그 모습을 보고 계시고 그때 오빠가 벌떡 일어나서 그 방 쪽으로 뛰어갔죠. 우리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이러면서 미친 사람처럼 문을 열려고 문고리를 돌리는데 안에서 잠그셨는지 안 열리고 오빠는 막 울기 시작했어요. 그 방 안은 정적이 흘렀죠. 엄마는 놀라셨는지 가만히 굳어 계시다가 오빠가 울자 다가가셔서 왜 오니 하고 오빠를 달래며 대신 문을 열려고 하셨는데 역시 문은 잠겨 있었어요. 엄마도 당황하신 듯 여보 하고 부르며 문에 귀도 대보고 그러셨죠. 오빠는 옆에 쥐저앉아 엉엉 울어댔어요. 그러고 엄마가 한참 아빠를 부르고 있는데 문이 열리고 아빠가 나오셔서는 소파에 그대로 앉으시는 거예요. 아빠는 얼빠진 얼굴로 앉아서 가만히 계시고 엄마는 오빠를 안아주고
아빠한테 무슨 일이냐고, 왜 그 방엔 들어가서 문을 잠그냐고, 대답은 왜 안 했냐고 물으셨어요. 그때 오빠가 울면서 또 아빠 그거 우리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거기 가지 마세요. 이런 말만 계속했어요. 엄마는 뭐냐면서 말을 해야 알지 않겠냐고 아빠한테 화내시고 곧바로 오빠 보고 뚝 끝이라고 혼내셨어요. 그때부터 오빠는 좀 진정됐는데 갑자기 아빠가 오늘은 아무래도 나가서 자자면서 엄마랑 저희 보고 당장 나가자고 했어요. 엄마도 탁자 일도 있고 해서인지 그러자고 하시고 가족이 지갑만 챙겨 들고 거의 도망치듯 집을 빠져나와서 아빠가 잠시 집 앞에 가족들을 세워놓고 오빠한테 혹시 뭘 봤냐고 물어보셨거든요. 오빠는 본 건 아니고 들었어요 라고 말했어요. 아빠가 뭘 들었니 하고 물었을 때 오빠가 말해준 걸 듣고 가족 전부 무슨 달리기 경주하듯이 집에서 도망쳐서 찜질방으로 갔어요. 오빠 이야기론 아빠가 화장실에 들어가고 얼마 안 돼서 그 방에서 오빠랑 제 목소리가 들렸대요. 막 웃으면서 아빠 라고 부르면서 소리쳤다고 하네요. 그러고 아빠가 밤에 그렇게 크게 웃으면 안 되지 하고 소리치셨는데 그거 듣고 오빠는 저희 거실에 있어요. 라고 말하려고 입을 떼는데 순간 아무도 없는 왼쪽에서 누가 귓속말로 조용히 해. 죽어. 오빠는 그대로 굳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아빠가 화장실에서 나와서 거실 쪽은 쳐다도 안 보고 그 방으로 걸어가는데 그 방에서 계속 우리 목소리가 라고 아빠 부르면서 웃어댔다는 거. 아빠는 그 일에 대해 그날 딱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는데 후에 이야기 들은 것으론 아빠는 화장실에서 우리가 떠드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나가면 혼내켜줘야지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아빠가 화장실에서 나와서 그 방에 들어간 기억은 없으시대요. 정신 차려보니 밖에서 엄마가 부르고 있고 오빠 울음소리가 났대요. 아빠가 뭔가에 단단히 홀렸구나 싶어 뒤돌아 나가려던 찰나에 오빠 목소리가 아빠 하고 뒤에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뒤로 발이 돌덩이처럼 무겁고 겨우 방을 빠져나와서 소파에 앉았는데 그 방에서 계속 애들 소리가 들리고 뭔가에 홀린 것 같이 멍해서 집에서 당장 나가야 할 것 같은데 말 한마디를 꺼낼 수가 없더래요. 그러고 웃음소리가 멈췄을 때 겨우 집에서 나가자고 말씀하셨대요. 그날부터 아빠는 이사를 가야겠다는 생각을 조금 하셨다는데 가족이 갑자기 이사 갈 집도 마땅치 않고 지금 집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서 그럴 수 없으셨대요. 덕분에 그 뒤로 반년 넘게 우리 가족은 그 집에 계속 살아야 했죠. 그날 가족들 모두 찜질방에서 하룻밤을 지새고 난 다음날 아빠는 가게를 하루 쉬시고는 엄마랑 함께 여관주인 아저씨의 어머니랑 만나셨대요. 처음 집 계약할 때 그 여관집 아주머니와 이야기했었기 때문에 처음에 저희 아빠가 여관 아주머니한테 그 이야기를 꺼냈더니 자기는 집에 대한 권리가 없다고 집은 자기 시어머니 소유라 하셔서 그 할머니를 만나신 거죠. 저희 부모님은 그때 그 할머니를 처음 뵙는 거였는데 키도 작고 나이도 많은 노인인데 얼굴에 심술이 가득 차 있었대요. 아빠가 조심스럽게 집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아빠 말은 잘라먹고 요즘 세상에 무슨 귀신 타령들이냐 그러시더래요. 아빠가 그 집에 못 살겠다고 집 빼달라고 하니까 눈에 보이는 게 문제가 있으면 그래주겠는데 미신 이야기나 들이밀면서 무슨 소리 하냐고. 정 그렇게 무서우면 자기가 무당을 알아봐 준다면서 비꼬듯이 이야기했대요. 집주인이 그렇게 나오는데 부모님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데다 보증금도 못 돌려받은 채 집을 빼고 이사 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대요. 그날은 아무 성과도 없이 그냥 돌아오셨고 결국 그날 우리 가족은 그 집에 다시 돌아갔어요. 학교에서 겨우 어제 일을 잊고 잘 놀다가 그 집을 다시 가려니 지옥에 끌려가는 느낌이었어요. 엄마 아빠 손에 억지로 다시 그 집에 들어섰을 때 처음 그 집의 인상과 너무 다르더라고요. 여기저기 붙어있는 누런벽지가 괜히 무섭기도 하고 시원해서 좋다고 생각했는데 으스스하고 소름이 돋고 무엇보다 오빠는 제가 그때 밤에 했던 행동도 몽유병이 아니라 뭔가 다른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 방에서 못 자겠다고 엄마 아빠한테 떼를 썼어요. 저도 오빠가 그 방에 안 잔다고 하니 저도 같이 떼를 썼고요.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그럼 이제 안방에서 같이 자자 하셨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내 식구가 같이 자면서부터 그런 일이 좀 줄어드는 거예요. 그냥 가끔 저녁에 쿵 소리가 난다던가 TV가 꺼진다던가 등등 자잘한 일만 가끔 생기고 괜찮은 듯 싶었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 항상 내 식구가 같이 잤는데 안방엔 침대가 없어서
내 식구가 바닥에서 자야 했어요. 한열흘 지나서였어요. 우리 가족들이 잘 때 큰 이불 2개를 깔고 넷이서 함께 누워서 자거든요. 엄마 옆에는 이사 올 때부터 있던 그 화장대가 있고 그 옆에 방문이 있었어요. 방문을 항상 닫고 잤는데 그날따라 너무 더운 거예요. 그래서 방문을 열고 잤거든요. 방문을 여니까 거실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날은 내 식구가 전부 다 긴장해서 스탠드 같은 것까지 켜놓고 쉽게 잠도 못 들고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잠들었는데 자는데 이야기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좀 시끄러워서 중간에 눈을 떴어요. 엄마 목소리인 것 같아서 엄마하고 엄마 쪽을 봤는데 엄마가 뒤돌아 누워 있더라고요. 방문 쪽을 바라보고 옆으로 누워서 주무시고 계신데 엄마 옆 화장대 위에 사람이 올라가서 이상한 소리 내면서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화장대가 바닥에 앉아서 쓰는 시계 화장대라 낮아서 그것의 하체가 눈에 띄게 보였어요. 너무 무서워서 눈을 감았다가 떴는데 도저히 눈을 다 뜨고 못 보겠어서 실눈을 뜨고 보는데 하얀 발목이 껑충껑충 뛰면서 춤을 추는 것 같은 거예요. 도저히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눈을 감았는데 이상한 소리를 계속 내는 거예요. 말도 아니고 이상한 괴기스런 소리 같은 걸 내면서 계속 방방 뛰고 있는 것 같았어요. 식은땀을 뻘뻘 흘리면서 거의 몇십 분을 뒤척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눈을 뜨지도 못하고 그 이상한 소리를 듣고 있다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잠이 든 것 같아요. 그 다음날 제가 제일 먼저 일어났는데 오빠는 어디 갔는지 자리에 없고 엄마랑 아빠랑 전부 다 몸을 웅크리고 방문 쪽으로 돌아 누워서 자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곧바로 엄마가 일어나시더니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그 소리에 아빠가 일어나서 엄마 보고 왜 그러냐 물으시다가 아빠도 굳으시고 화장대에 있던 엄마 화장품 같은 게 다 바닥으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아빠도 엄마도 전부 다 밤에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깼는데 화장대에서 방방 뛰는 그것을 보고 한참 동안 가위를 눌리다 소리가 멈춰서 겨우 잠드셨다는 거예요. 엄마랑 아빠랑 저는 놀랄 새도 없이 아빠가 오빠 없어진 거 눈치채시고 엄마랑 아빠랑 저랑 오빠 찾아서 거실로 나갔어요. 그런데 오빠가 작은 방에 가도 없고 거실에도 없고 창고에도 없는 거예요. 오빠 이름을 부르면서 한참 찾고 있는데 작은 방 옷장에서 오빠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제가 옷장에 있나 봐요 해서 아빠가 옷장문을 열었는데 오빠가 진짜 괴성을 지르면서 옷장에서 튀어나와서 방 밖으로 뛰어나가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엄마가 놀라서 바로 오빠를 일으켜 세우셨는데 오빠 얼굴이 퉁퉁 부어서 밤새 울었는지 아빠랑 엄마가 왜 그러냐 물어도 대답도 안 하고 밖에 나가자 계속 그랬어요. 엄마는 그래 씻고 옷만 갈아입고 나가자 하면서 달래셨는데 오빠는 싫다고 지금 나갈 거라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부리고 결국 오빠 상태도 그렇고 옷도 안 갈아입으려 해서 학교에 아프다고 전화하고 아빠가 오빠 가게에 데려가고 전 엄마가 학교에 챙겨보냈어요. 학교 다녀와서 집에 왔는데 오빠가 계속 어린애처럼 엄마한테 달라붙어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오빠한테 장난치고 놀렸을 텐데 저도 그냥 얌전히 아빠 옆에 붙어 있었어요. 매일 가족들 전부 다 집에서 시체처럼 TV 소리 크게 틀어놓고 TV만 보다가 잘 시간이 되면 방문 닫고 전부 다 안방에 모여서 다닥다닥 붙어서 자고 초등학교 5학년인 오빠가 집에서 계속 화장실을 혼자 못 가서 아빠가 한동안 계속 같이 들어가고 오빠가 맨날 아무 말도 안 하다 보니 집이 대화도 약간 단절된 느낌이었어요. 오빠한테 그날 왜 그랬는지 아무리 물어도 계속 대답을 안 해줬거든요. 그러고 또 며칠 아무 일 없다가 가족끼리 외식하는 날이 있었어요. 기분 전환 겸 그날 고기를 먹으러 갔는데 거의 다 먹어갈 때쯤에 오빠가 또 엄마 아빠한테 우리 집에 가지 말자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빠가 오빠를 달리셨어요. 목요일날 왜 그랬는지 엄마 아빠한테 말을 해야 엄마 아빠가 안다고 말도 안 하고 집에 가지 말자 그러면 아빠 엄마는 뭐가 무서운지 모르겠다고 엄마 아빠가 지금 당장은 이사 못 가지만 조금 있다가 다른 데로 이사 꼭 해줄 테니까 뭐가 무서운지 엄마 아빠한테 말해달라고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서야 오빠가 그날 이야기를 꺼냈는데 그날 오빠는 자다가 화장실을 갔는데 무서워서 화장실 문을 열고 보리를 봤대요. 근데 어렴풋이 방에서 떠드는 소리가 들려서 누가 깼나 보다 하고 안 그래도 무서웠는데 좋았대요. 그래서 기분 좋게 볼일 보고 방에 가려고 나왔는데
화장대 위에서 키가 큰 여자가 하얀 천을 둘러매고 머리는 산발이고 발목만 허옇게 내놓고 춤을 추면서 이상한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내고 있더래요. 너무 무서워서 소리도 못 지르고 화장실 앞에서 꺽꺽대며 울었는데 그게 화장대에서 폴짝 뛰어내리더니 오빠를 잡으러 막 쫓아오더래요. 이상한 춤을 추며 이상한 소리까지 내면서 말이죠. 오빠가 안방으로 도망치려니까 잡힐 것 같아서 작은 방으로 가서 옷장 안에 숨었는데 그게 옷장 밖에서 이상한 소리를 내다가 엄마 목소리도 흉내내고 아빠 목소리도 흉내내고 제 목소리도 흉내냈는데 가족들 목소리로 너 죽어. 이리 나와 죽는다. 밤새도록 옷장 앞에서 쿵쿵 뛰어대면서 가족들 목소리로 협박했다가 갑자기 이상한 소리로 끽끽 웃어대다가 오빠는 옷장에 숨어서 소리내서 울지도 못하고 밤새 울었다는 거예요. 그날 밤에 아빠랑 저랑 엄마가 이상한 소리가 멈춰서 겨우 잠들 수 있었을 때 그 귀신이 오빠를 쫓아가서 그랬던 거죠.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 옷장은 우리가 가져온 옷장이거든요. 엄마가 아빠한테 시집 올 때 가져온 옷장인데 외할머니가 그 옷장 안에다가 악한 걸 꽂는 그런 부적을 붙여두셨나 봐요. 그래서 그 귀신이 그 옷장에 숨은 오빠한테 해코지를 못한 거일 수도 있다고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외식 후에 오빠랑 저는 제일 가깝게 사시던 고모 할머니 댁에 잠시 맡겨졌어요. 오빠 상태가 안 좋아서 엄마 아빠는 저희를 맡겨두고 그 집과 단판을 지으려고 생각하셨대요. 외식하기 하루 전 누구한테 연락을 해야 할까 고민하시다가 친할머니는 천주교셔서 안 될 것 같고 가끔 절도 다니시고 용안무당 찾아다니시기 좋아하는 외할머니께 연락을 드렸는데 신기하게 전화를 걸자마자 전화를 바로 받으셨대요. 평소 때 귀가 좀 어두우시고 외할머니 댁 전화 벨 소리가 작아서 전화를 걸면 한참 후에 받으시는 편인데 바로 받으셔서 엄마 웬일로 전화를 바로 받으셨대요? 하고 여쭈었더니 외할머니께서 며칠 전부터 같은 꿈을 계속 꾸셨는데 외할아버지가 꿈에서 액자를 뒤집어서 들고 외할머니를 계속 쫓아오셨다는 거예요. 외할머니는 아니 이 영감이 나를 때리고 가려고 내 영정 사진을 들고 쫓아오나 싶어서 매일 밤 도망다니시다 잠에서 깨셨다는데 어젯밤에는 도무지 꿈이 깰 생각을 안 하는 통에 너무 지치시고 힘드셔서 멈춰서셨대요. 그러고는 아니 영감 대체 왜 이러는 거야 하고 화를 내셨는데 할아버지가 말없이 뒤집어 들고 있던 액자를 바로 해서 할머니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그 액자를 들여다보는데 까만 액자 안에 우리 가족 사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진이 보면 볼수록 이상하고 침침해서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우리 가족 말고 한 사람이 더 있었다는데 머리 산발을 한 흰옷을 입은 여자가 자기도 우리 가족인 양 우리 가족한테 딱 붙어서 그 모습이 섬뜩하고 기분이 안 좋아서 잠에서 깨셨는데 깨신 후에 아무리 그 여자 얼굴을 기억해내려 해도 뚜렷이 기억이 나질 않으시더랍니다. 그래서 온종일 걱정하며 엄마가 전화 오길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먼저 전화를 하지 않으신 건 괜히 나쁜 꿈을 꾸고 전화를 하면 재수 온 붙을까봐 그렇게 못하셨다고 엄마는 외할머니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로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으셨대요. 그랬더니 외할머니가 꿈속 사진에서 본 꼴이 우리 가족한테 그것이 꼭 붙어있는 게 이사가도 쉽게 떨어질 것 같진 않고 일단 내일 애들 맡겨놓고 내려오라고 하시더래요. 그래서 엄마 아빠는 우리를 고모 할머니 댁에 맡기고 바로 내려가셨어요. 외할머니 댁까지 2시간 거리여서 저희를 데려다주고 가련이 10시에 도착하셨는데 시간도 너무 늦었고 해서 그날은 그냥 외할머니 댁에서 자고 그 다음날에 외할머니가 용안무당 집이라고 어디론가 데려가셨대요. 아빠는 집안이 천주교셔서 무당집은 처음이라 긴장하셨는데 생각보다 멀쩡한 가정집이고 불교용품이 있다는 것 빼곤 특별할 것도 없었대요. 그 무당은 40대 여자인데 모시는 신 때문인가 결혼도 안 한 처녀무당이었는데 외할머니 말씀으론 아는 사람만 아는 유명한 무당이래요. 그런데 옷도 무당 같은 옷이 아니라 사복을 입고 있고 넉살 좋게 웃으며 엄마 아빠를 반겨서 처음엔 그 집에 무당의 가족인 줄 알았는데 외할머니가 먼저 바닥에 앉으시고 따라서 엄마 아빠가 앉으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걱정되는데 왜 안 데려왔어요? 데리고 와야지 하더래요. 엄마 아빠가 갑작스럽고 당황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서 있었더니 일단 앉으시고 딸은 안 데려와도 아들은 데려와야 되는데 하면서 우리가 겪은 일을 듣지도 않고 줄줄 꿰더래요. 구체적이진 않지만 딸은 한 번 죽을 뻔하고
아줌마는 놀라서 나자빠지고 아저씨는 한 번 호되게 홀리고 아들은 한 번 지독하게 괴롭힘 당하지 않았느냐. 대충 이런 식으로 말이죠. 어떻게 아느냐고 물었더니 정작 그 귀신은 아닌데 그 집에 있는 귀신 중에 하나가 엄마한테 붙어서 자랑하듯이 이야기해 주었다고. 아주 재밌어하고 있다고 했죠. 무당말론 그 집에 귀신이 여럿인데 아주 악질인 귀신 하나가 나쁜 짓을 하고 있고 그 귀신은 재미로 그러는 게 아니라 진짜 화가 나 있는 상태이고 나머지 귀신 중 지금 엄마한테 졸졸 따라다니는 귀신은 그게 재밌어서 괜히 같이 그런 짓을 한다고. TV 끄고 소리내고 자잘한 것은 다 엄마를 따라다니는 그 귀신 짓이라고 하더래요. 아빠가 그러면 어쩌면 되는지 이사 가면 되는지 이것저것 물으셨더니 아들을 데려왔으면 좋았을 건데 안 데려왔으니 어쩔 수 없고 자기가 어차피 그 집에 가봐야 될 것 같으니까 올라갈 때 같이 가서 살펴보겠다 그러셨대요. 그러고 무당이 그 집에 있었던 일을 자세히 해달라고 해서 엄마 아빠가 이것저것 이야기해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무당이 사색이 돼서 빨리 애 맡긴 곳에 전화해보라고 그러더래요. 이유를 물을 새도 없이 엄마 아빠도 허둥지둥 고모 할머니 댁에 전화했는데 그때 오빠가 엄청 아팠거든요. 엄마 아빠가 가고부터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하루 종일 토하고 그래서 고모 할머니가 오빠랑 저를 데리고 병원 열자마자 병원에 갔는데 오빠가 진짜 갑자기 멀쩡한 얼굴로 할머니 나 이제 안 아파요 이러고 의사도 아무 문제 없다고 그래서 다시 집에 왔더니 또 시름시름 앓고 밤새 고모 할머니는 그 전날 밤부터 잠도 못 자고 오빠를 돌보시고 그때 엄마 아빠가 핸드폰도 없고 외할머니 댁 연락처도 없어서 연락도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전화 끝내고 무당 아줌마가 당장 가는 게 좋지 않겠냐고 본인도 같이 가주신다 하셔서 엄마 아빠랑 외할머니랑 무당 아줌마랑 급하게 고모 할머니 집으로 갔대요. 내려가는 길에 오빠 아픈 걸 어떻게 아셨냐고 엄마가 물으니까 엄마 옆에 붙어있는 그 귀신이 갑자기 낄낄대고 웃고 너무 좋아하는 꼴이 분명히 그 악귀가 애들한테 코지를 했구나 싶어서 알았다는 거예요. 무당 이야기를 듣고 나서 엄마는 계속 오빠 걱정에 우시고 외할머니는 달래주시고 아빠는 무슨 정신으로 운전했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정신없이 오셨대요. 제가 낮잠 자고 있을 때 엄마 아빠가 고모 할머니 댁에 도착하셨는데 고모 할머니 집에 들어가자마자 엄마보다 무당 아줌마가 먼저 오빠한테 달려가서는 오빠를 안고 막 우셨다는 거예요. 고모 할머니는 생전 처음 보는 여자가 저희 오빠를 안고 우니까 놀라서 멍하니 쳐다보고 엄마는 그때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사라져서 무당이랑 같이 막 같이 우셨대요. 무당 아줌마랑 엄마랑 정신없이 울고 있을 때 외할머니가 고모 할머니한테 상황을 설명하시고 아빠는 차를 주차하시고 올라오시고 아빠가 자고 있는 저를 깨워서 집에 가자고 하셨어요. 고모 할머니도 천주교셔서 그런 걸 별로 달가워하지 않으셔서 같이 안 가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고모 할머니께 인사드리고 집으로 가는데 차가 좁아서 저는 엄마 무릎에 앉아서 가고 오빠는 무당 아줌마 무릎에 앉아서 갔는데 무당 아줌마가 오빠를 계속 쓰다듬으면서 계속 중얼거리셨어요. 저는 그때 그 아줌마가 무당인 걸 모르고 그냥 아는 사람인가 보다 생각했어요. 신기한 게 엄마 아빠는 오빠 이름을 그 아줌마한테 한 번도 가르쳐 준 적이 없었다는데 아줌마는 오빠 이름을 어떻게 알았는지 집 가는 내내 오빠 이름을 주문처럼 외우셨는데 외할머니가 엄마한테 우는 모습이나 말투로 봐서는 아마 외할아버지였을 거라고 하셨대요. 집에 도착하고 차에서 내리자마자 무당 아줌마는 오빠를 내려놓고 무표정으로 집 안에 제일 먼저 들어가셨고 다시 오빠를 끌어안거나 하지 않았어요. 집 안에 들어가서도 특별한 행동은 없고 그냥 이 방 저 방 둘러보고 다니다가 유독 한참 동안 멈춰서 있을 때가 있었는데 창고방이랑 안방 화장대 앞이었어요. 한참 돌아다니다가 작은 방에 가서 장롱을 열고 장롱에 있던 부적을 바로 찾아 떼버리는데 부적이 무슨 불에 탄 것도 아니고 누렇게 반쯤 사가 있었어요. 그러고 새 부적을 쳐 붙이시고는 오빠한테 숨고 싶으면 저번처럼 발길 닿는 곳에 숨으면 된다 안전하니까 라고 하셨대요. 그러고는 작은 방에서 나와서 탁자를 갖다 버리라 해서 탁자가 커서 아빠가 나중에 버리겠다고 하니까 무당 아줌마가 지금 당장 버려야 한다고 버리자고 하시는 통에 엄마랑 아빠랑 무당 아줌마랑 셋이서 탁자를 겨우 밖에다 내놓고 그러고는 또 안방 화장대 앞에 가서 한참 있더니 버리면 큰일 날 거라고 일단 두라고 하고는 화장대 맨 밑서랍 깊숙이 잡은 부적 같은 걸 숨겨두시고는 누가 부적을 찾거든 절대 어딨는지 일러주지 말라고 우리 가족한테 열심히 설명하셨어요.
그러고 바로 창고방으로 가서 그 방문에 부적을 붙여두시고 되도록이면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고요. 그러고 나서 뭔가 찝찝하다고 둘러봤던 곳을 또 둘러보고 또 둘러보다가 갑자기 무당 아줌마가 TV가 있는 장식장에 가서 장식장도 갖다 버려야 된다고 그래서 또 세 분에서 그걸 낑낑거리면서 빼냈는데 장식장 뒤에 머리카락이 진짜 한 움큼이 있는 거예요. 무당 아줌마는 그걸 보고 질겁을 하셨어요. 당장 쓸어서 없애버려야 한다면서 말이죠. 바닥에 뭘 쏟았는지 찐득한 거에 머리카락이 한 움큼 달라붙어 있고 고약한 냄새도 나고 그런 게 있는데도 집에 벌레는 한 마리도 없었어요. 엄마 아빠는 장식장 버리러 가시고 무당 아줌마는 수거를 따라오셔서 독한 집이야 독한 집 하시면서 그 더러운 머리카락과 찐득거리는 걸 열심히 치우시더니 다 치우고는 머리카락이랑 우물이 묻은 수건을 봉지에 싸서 내다 버리셨어요. 엄마 아빠한테 뱀술의 사람 머리카락이다 라고 했대요. 그 찐득한 게 뱀술이었나 봐요. 그 집에서 한바탕을 하고 아줌마가 버릴 건 다 버렸는데 아직은 아니니까 당분간은 말한 거 잘 지키라고 본인은 다시 자기 집에 간다고 몇 달 뒤에 굿이나 하러 올 거니 그때까지만 잘 버티고 있으라고 말씀하신 거 잘 지키라는 말은 계속 신신당부를 하고 가셨어요. 무당 아주머니가 다녀가신 후에 집골이 좀 말이 아니었어요. TV는 바닥에 떡하니 대충 놓여있고 내릴 때 잘못 건드렸는지 TV는 고장 났더라고요. 그리고 소파 앞은 휑했죠. 근데 신기하게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진심 너무 일반 가정집 같아서 이상할 지경으로요. TV 없어도 가족들끼리 잘 놀았어요. 솔직히 그 후 집 분위기는 더 무서워진 것 같았어요. 그래도 가족들이 전부 다 약속이라도 한 듯이 서로 무섭단 이야기는 안 했어요. 그냥 거실에서 불 켜놓고 제가 갖고 놀던 살구랑 부루마블 같은 거 꺼내놓고 하고 놀고 전 진심 재밌었지만 엄마 아빠는 억지로 웃고 놀고 그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밤 돼서 가족끼리 우르르 화장실 가서 다 같이 양치하고 지금 생각하면 웃긴데 가족들 차례로 볼일 보고 나머지 가족들이 밖에서 기다려주고 우르르 안방에 들어가고 그렇게 그날 다 같이 잠이 들었는데 밤새 자꾸자꾸 잠에서 깼어요. 좀 몽롱하게 깼는데 바닥에 슥슥 소리 나는 걸 들었어요. 근데 소리는 들리는데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무슨 수면제를 먹은 것처럼 맥없이 다시 잠들고 그런 걸 반복했어요. 눈꺼풀이 천근만근인 느낌. 계속 그렇게 일어났다 기절했다. 깨고 자고 하는 중간 동안의 슥슥 소리는 밤새 났던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엄마 아빠 오빠 전부 다 밤에 무슨 일 있었다고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는 저만 들은 줄 알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렇게 한 달은 가족 모두 잘 지내는 것 같았어요. 한 달 정도 지나서 날씨 좀 쌀쌀해질 때쯤이었는데 오빠랑 저랑 학교 갔을 때 주인집 할머니가 찾아왔었죠. 엄마 아빠가 구슬해도 되냐고 연락했더니 찾아오신 거예요. 오자마자 다짜고짜 엄마 아빠한테 동네 시끄럽게 무슨 구슬 하느냐고. 집 계약이 얼마 되지도 않고 집이 몇 년 안에 철거될 거라서 계약이 길지 않았어요. 좀 조용히 살다 나가면 안 되겠느냐고 화를 내셨대요. 한참 실랑이를 하다가 엄마 아빠는 홧김에 그러면 오늘 하루 이 집에서 주무셔보시라고 그러셨대요. 근데 주인 할머니가 그러시겠다고 하셔서 진짜 저희가 학교를 갔다 왔을 때 주인 할머니가 계셨어요. 솔직히 엄마 아빠는 진짜 주무시고 가신다기에 좀 이상하게 생각되고 놀라셨대요. 그냥 다툼도 있었고 오기로 주무시라고 하신 거죠. 오빠랑 저는 엄마 아빠가 주인 할머니 오늘 주무시고 가실 거라고 그러시길래 할머니께 인사드리고 어색하게 앉아있다가 같이 저녁 식사하는데 그 할머니께 엄마 아빠가 작은 방에 주무시라고 했었거든요. 할머니도 알았다고 하셨었대요. 근데 갑자기 저녁 먹다가 할머니가 창고방을 가리키면서 저 방은 뭐로 쓰고 있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엄마 아빠 말씀으론 이미 다 설명 들으셔놓고 또 물으신 거래요. 엄마 아빠는 그냥 창고라고 다시 설명했더니 식사하시다 말고 갑자기 그 방을 구경하시겠다고 그 방문을 열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그때 너무 놀라서 밥 먹다가 더 먹지도 못하고 멍하니 그 모습을 보고 계셨대요. 방 안을 둘러보시다가 방문에 있는 부적을 보고 이런 걸 왜 갖다 붙여놓았냐고 물으셔서 제가 그 방에 무당 아줌마가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요 라고 했는데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갑자기 그 방에 주무시겠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계속 말리고 설득했는데 끝까지 거기 주무신다고. 그래서 이불을 그 방에 깔아드리고 저희 가족은 그냥 안방에서 잤죠. 근데 한참 자고 있을 때 엄마가 이상한 소리를 들으셨대요.
막 화내는 소리라고 해야 하나? 뭐라고 하는진 잘 모르겠는데 분명히 누가 화내는 소리 같았대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방에 있는 할머니 목소리인 것 같아. 엄마는 아빠를 깨워서 그 방으로 가셨대요. 아니나 다를까 방 안에서 할머니가 어디 있어? 죽는다. 진짜 죽는다. 어디 있느냐고. 뭐 이런 소리를 하시면서 방 안에서 뭘 던지시는지 책 같은 거 던지는 소리랑 물건을 던지는 소리가 났대요. 엄마 아빠가 놀라서 방문을 열려고 하는데 뻑뻑하니 전부 다 좀 안 열리는 느낌이었대요. 근데 방문을 열자마자 그 할머니가 여기 있다 하고 소리치시면서 방 안에서 툭 튀어나오셔서 문지방으로 달려드셨대요. 엄마는 깜짝 놀라서 막 소리를 지르시고 그 바람에 제가 깼어요. 잠에서 깨서 그 방 쪽으로 갔는데 할머니는 문지방에 막 달려드시고 아빠는 할머니를 막 뜯어말리면서 여보 여관집 좀 불러와 하시면서 다급하게 소리치고 계셨어요. 아빠가 할머니를 말리시면서 봤는데 할머니가 달려드는 문지방에 접어놓은 종이가 테이프로 발려있더래요. 문이 뻑뻑하게 안 열린 이유인 듯해요. 우리 가족도 모르게 무당 아줌마가 부적을 붙여놓고 가신 것 같았대요. 아무튼 엄마는 잠에서 깬 저를 방에 들어가라고 하시고 여관집으로 가서 아저씨를 부르러 가셨어요. 전방에 들어가서 다시 잠들었고요. 엄마가 여관 아저씨를 데려와서 할머니를 아빠랑 아저씨가 겨우 그 방 밖으로 데리고 나오셨는데 아빠 말씀으론 그때 그 할머니 힘이 보통 노인네 힘이 아니라 장사였다고. 아저씨랑 아빠가 함께 말리는 힘으로도 힘드실 정도였대요. 근데 더 이상한 건 겨우 방 밖으로 떼어내니까 할머니가 아무 일도 없으셨다는 듯 쇼파로 가서 주무셨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여관 아저씨랑 엄마랑 아빠가 진짜 한참 넋이 나간 듯 보고 계시다가 여관 아저씨가 자기 어머니가 왜 저러는 거냐고 따져 물으시는데 엄마 아빠도 뭘 알아야 대답을 해드리죠. 아저씨도 결국 내일 이야기하시자고 그 할머니를 부축해서 내려가셨고요. 그 일이 있는 동안 저는 다시 방에 와서 오빠 앞에 다시 누웠다가 얕게 잠이 들었어요. 그때 제가 꿈을 꿨는데 제 꿈에 노란 한복을 입은 아저씨가 나와서 제 이름을 부르시면서 이리로 와보라는 거예요. 저는 거부감이 하나도 들지 않아서 아저씨한테 가까이 갔어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갑자기 일어나 하고 호통치시는데 그 소리가 무슨 기바로 옆에서 천둥이 치듯이 크게 들리는 거예요. 무섭다는 느낌은 아니었고 그냥 많이 놀랐어요. 아무튼 너무 놀라서 잠에서 벌떡 깼는데 꿈에서 본 아저씨의 얼굴이 너무 생생한 거예요. 방은 깜깜하고 조용한데 방문은 살짝 열려있고 밖에서 어른들 소리가 들리는데 왠지 거실에 나가기보다 오빠를 깨워야겠다 싶어서 오빠를 흔들어 깨웠어요. 그랬더니 오빠도 깜짝 놀란 사람처럼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계속 멍했고 오빠도 뭘 생각하는지 아무 말 없고 둘이 그냥 엄마 아빠 들어오실 때까지 멍하니 앉아 있었는데 엄마 아빠가 그때 방에 들어오셨어요. 두 분 다 방에 들어오셨다가 저희가 앉아 있는 거 보고 놀라셔서 불부터 켜시고 나쁜 꿈이라도 꿨느냐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그냥 어떤 노란 옷을 입은 아저씨가 꿈에서 나보고 일어나라고 소리치는 꿈 꿨다고 그 아저씨 목소리가 너무 커서 놀라서 일어났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오빠도 꿈에서 그 아저씨를 봤다는 거예요. 오빠는 꿈속에서 잠에서 깼는데 엄마 아빠랑 제가 방 안에서 뭔가를 찾고 있더래요. 오빠가 엄마 아빠한테 뭘 찾는 거냐 물으니까 엄마가 오빠한테 밖에 무당 아줌마 오셨는데 부적을 가져오시라고 하신다라고 했대요. 그러고 곧바로 아빠가 근데 어디 있지? 너는 기억하니? 그러시는데 오빠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대요. 무당 아줌마가 그렇게 몇 번이나 말했는데 엄마 아빠가 왜 기억 못하지? 하는 생각도 들고 게다가 제가 막 빠른 속도로 바닥을 기어다니면서 방 창문 밑을 막 보고 다니는 게 너무 무섭고 이상하더래요. 가장 결정적으로 엄마 아빠가 저희한테 야라고 안 하시거든요. 항상 누구야 이름을 부르시거나 아들 딸하고 부르시지. 아무튼 그게 이상해서 밖에 진짜 무당 아줌마가 있는지 확인하려 했대요. 마침 방문이 좀 열려 있어서 밖에 나가진 못하고 문 쪽에 좀 가까이 갔는데 누가 열린 방문 사이에 서 있었대요. 처음엔 잘 안 보이다가 서서히 그 사람 모습이 뚜렷해지는데 하얀 옷을 입은 그 산발머리 여자가 서 있더래요. 근데 저번과는 다르게 오빠가 그 여자 얼굴을 정확히 봤는데 얼굴이 뱀비늘처럼 돼 있고 귀까지 찢어진 입에서 뱀 혀를 쭉 빼고 있는데 방에 못 들어오는지
계속 아무것도 없는 열려있는 방문으로 들어오질 못하고 머리를 허공에 유리라도 있는 것처럼 쿵 찍고 있더래요. 그러다가 오빠가 더 가까이 가니까 머리를 막 미친 속도로 찍은 거죠. 오빠가 너무 놀라서 뒤로 자빠졌는데 넘어질 때 등에 뭐가 부딪혀서 봤더니 노란 옷을 입은 아저씨가 천둥처럼 큰 목소리로 그 여자한테 가 하고 소리를 치셨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웠어. 꿈에서 깼는데 오빠도 그 아저씨 얼굴이 너무나도 생생하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날 밤은 가족들 모두 다 또 뜬 눈으로 밤을 새고 말았죠. 그런데 며칠 후 외할머니께 엄마가 전화해서 그날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는데 외할머니는 이야기 듣자마자 그 꿈에 노란 옷 입은 아저씨가 외할아버지인 것 같다고 하셨어요. 알고 보니 외할아버지가 엄마를 낳고 엄마 첫돌에 입으신 옷이 그 노란 옷이었어요. 진짜 신기하게도 지금은 꿈속에서 본 얼굴이 잘 기억 안 나지만 그 후 얼마 안 지나 외할머니 댁에서 외할아버지 사진을 보고 오빠랑 제가 그때 꿈에서 본 할아버지가 확실하다 했었대요.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그럼 보너스로 제가 눌린 가위 이야기 해드릴게요. 좀 웃길 수도 있는 이야기예요. 밤에 잠을 자다가 화장실을 갔다 와서 다시 누웠는데 다시 스르르 잠들려 하는데 가위 눌리기 전에 느낌이 오는 거예요. 찜찜한 기분이지만 너무 졸려서 그냥 잤는데 좀 자다가 눈이 억지로 떠진다고 해야 하나?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눈 뜨기 싫어서 눈 안 뜨려고 힘주고 가위 깨려고 온몸에 힘을 줬는데 제가 쓸데없이 관략근에 힘을 줬나 봐요. 그러다 그만 아침에 저랑 오빠를 학교에 보내신 아빠는 먼저 여관집으로 갔어요. 내려갔더니 주인 할머니는 안 계시더래요. 새벽에 도망치듯이 집에 가셨다고. 다행히도 여관 아저씨와 대화 끝에 굿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날 주인 할머니 꼴을 함께 보셨으니 할머니가 왜 그랬는지는 아직도 몰라요. 그 뒤로 주인집 할머니를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웃긴 건 그 할머니 본인도 우리 집에서 그렇게 놀라서 도망치셔놓고 끝까지 우리 가족 이사는 못 가게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날 굿하는 걸 허락받고 아빠는 한시름 놓으셨대요. 그렇게 또 며칠이 흘러갔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 몸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밤마다 잠에서 깨고 슥슥 소리도 밤새 들리고 진짜 황달은 사람처럼 얼굴도 누렇게 뜨고 엄마가 걱정이 돼서 저를 병원에 데려갔더니 스트레스 받고 많이 필요한 것 같다고 했대요. 근데 이상하게 가족들은 밤에 한 번도 안 깨고 잘 자는데 저만 유독 하룻밤에 10번도 넘게 깨고 그 시기에 학교에서 코피도 여러 번 터지고 뭘 먹으면 자주 체했어요. 피곤해서 스트레스성으로 소화불량이 자주 와서 그러던 어느 날은 제가 엄청 아픈 날이 있었어요. 그날 엄마가 밤에 저를 돌보시다가 너무 졸리시더래요. 12시에 너무 졸려서 미칠 것 같은데 제가 혹시나 엄마 잠든 사이에 큰일 날까봐 이를 악물고 졸음을 참으셨는데 12시 반쯤 되니까 제가 갑자기 엎드려 눕더니 몸을 웅크리고 무슨 저라는 것 같은 자세로 한참을 있더래요. 엄마는 제가 배가 아파서 그러나 싶으셔서 배가 아프니 하고 저를 일으키려고 하셨는데 제가 꿈쩍도 안 하더래요. 보통 때면 제가 그때 몸무게가 적게 나가서 엄마가 번쩍 들 수도 있을 만큼인데 옴짝달싹도 안 해서 엄마가 다급하게 아빠를 깨우셨대요. 근데 아빠도 안 일어나시더라는 거예요. 엄마는 한 10분을 저를 어떻게 해보려고 씨름을 하시다가 너무 피곤하고 그래서 나가 떨어지셨대요. 근데 갑자기 제가 조금씩 움직이더니 땅에 머리를 쳐박고 저라는 자세로 방을 막 기어다니기 시작했대요. 손톱을 세워서 바닥을 긁으면서 다녔대요. 빠르지도 않고 느리지도 않고 이상한 포즈로 손톱이 바닥에 스쳐서 슥슥슥 소리내며 기어다니는데 엄마는 너무 무서워서 멍하니 그걸 보고 계셨대요. 그 모습을 아무것도 못하고 홀린 듯 지켜보시다가 본인도 모르게 잠드셨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 일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안 가시더래요. 그래서 당장 외할머니께 전화드려서 제가 아프다는 것과 밤에 본 것을 말씀드렸더니 그 다음날 당장 무당 아줌마랑 함께 내려오신다고 하셨대요. 오후에 무당 아주머니께서 전화가 오셨어요. 제 안부를 물으시고 아무래도 제가 아프고 하니 오늘 밤은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요령을 알려주셨대요. 가족들에겐 절대 알리지 말고 12시가 되면 화장대 서랍에 숨겨둔 부적을 꺼내서 오른손에 쥐고 그걸 품에 안고 방문을 등지고 앉아 있으라고 하셨죠. 12시 반이 지나고부터 잠이 엄청나게 쏟아질 건데
4시까지 절대로 잠들면 안 되고 소리도 내지 말고 숨죽여 있어야 되고 또 제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건드리지 말고 가만히 부적만 품고 있으라고 하셨대요. 4시가 되면 화장대 서랍 중에 다른 곳에 부적을 숨겨두고 그 다음날엔 오빠랑 저를 학교에 보내지 말고 가족 모두 기다리라셨대요. 그날 밤이 되고 가족들이 모두 잠들고 나서 엄마는 계속 저를 돌보시다가 12시가 되기 전에 화장대에서 부적을 꺼냈대요. 그걸 아줌마가 알려주신 대로 오른손에 쥐고 품에 안은 채 문을 등지고 앉았는데 정말 잠이 미친 듯이 쏟아지더래요. 입안 쪽 살을 깨물어 가며 잠을 참고 있었는데 제가 또 엎드려서 절하는 자세를 하더래요. 엄마는 놀랐지만 그냥 그 모습을 숨죽여서 지켜보고 있으셨대요. 그런데 제가 전날처럼 얼굴을 쳐박고 손톱을 세우는 게 아니라 무슨 강아지처럼 엄마한테 기어서 와서는 엄마 옆에 강아지가 눕듯이 가만히 누워있더래요. 제 행동을 보느라 잠이 깬 것도 잠시이고 전날처럼 홀리기라도 한 듯 잠이 쏟아지는데 볼을 그렇게 키가 나도록 깨무는데도 너무 졸려서 어쩌다 잠들 때도 있을 정도였대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엄마 다리 위에 두 손을 올리고 꾹꾹 눌러서 깨우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겨우 4시까지 버텼더니 저는 언제 그랬냐는 듯 제자리로 돌아가 잠들고 엄마는 가족들이 모르게 다른 서랍에 부적을 숨기고 잠드셨대요. 그러고 그 다음날 무당 아줌마가 외할머니랑 함께 집에 찾아왔어요. 이상하게 아줌마가 갈치를 한가득 사들고 찾아오셨는데 엄마한테 갈치를 주면서 저녁밥은 이걸로 하시라 그랬대요. 갈치는 냉장고에 넣어둔 뒤에 무당 아줌마랑 우리 가족은 거실에 모였어요. 아줌마가 한참을 아무 말도 없이 집안 이곳저곳을 보시다가 갑자기 엄청 상냥한 말투로 엄마한테 혹시 미미라는 고양이 기억하세요? 하고 물으셨는데 엄마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에 뭔가 쿵 하고 얻어맞은 기분이 드셨대요. 미미는 고양이였대요. 엄마가 중학생 나이쯤 키우던 고양이였는데 미미는 길고양이였는데 새끼를 낳다가 새끼는 몸이 너무 약해서 죽고 미미도 거의 죽어가던 걸 엄마가 주워서 외할머니 허락에 키우셨다는 거예요. 외할머니는 미미한테 살쾡이가 살쪘다고 살찌나 하고 불렀는데 엄마는 그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외할머니 모르게 미미라는 이름을 붙여주셨대요. 근데 그 이름은 엄마만 알고 있고 설상 외할머니가 아셨다고 해도 무당 아줌마가 그걸 아실 턱이 없는 거죠. 정성을 들여 돌봐서 회복한 뒤로도 거의 10년을 키웠는데 사실상 키웠다고도 할 수 없는 게 원래 길고양이인지라 집에 잘 있지는 않았대요. 그런데 항상 엄마가 학교 다녀올 때 대문 쪽에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고 외할머니가 주는 밥은 안 먹고 엄마가 주는 밥만 먹고 엄마를 그렇게도 좋아해 줬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안 보였다는 거예요. 장마철이라 비까지 내리는데 고양이가 돌아오질 않으니까 엄마는 며칠을 뒤맞으며 고양이를 찾았는데 결국 찾을 수 없었대요. 엄마는 당연히 기억한다고 대답하셨고 무당 아줌마는 뭐가 기쁜지 엄청 좋아하셨어요. 박수까지 막 치면서 말이죠. 그러곤 한동안 상냥한 말투로 저한테도 괜찮냐고 말을 걸고 뭐 쓸데없이 가족들 하나하나한테 안부를 물으시고 그러다가 갑자기 원래 말투로 돌아오셔서는 엄마한테 그 고양이랑 전생부터 인연이 아주 깊다고 여러 번 생을 돌면서도 서로가 서로의 은인이었던 인연인데 그런데 그 고양이가 지금 딸 옆에 있다고 안방에서 화장대에 있던 부적은 그 방에 귀신이 들어오면 그 귀신이 자결통을 느끼게 하는 부적인데 계속해서 달려들면 혼이 완전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양이가 엄마와 우리 가족을 지키려고 매일 밤 혼을 깎아먹는 자결통을 견디면서 그 방을 지킨다고 하시는 거예요. 처음 왔을 때 무당 아줌마가 부적으로 괜찮을 거라고 고양이를 설득했는데 고양이가 끝까지 지키겠다고 그 방에서 옴짝달싹을 안 한다고 하셨어요. 엄마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막 우셨어요. 무당 아줌마는 부적을 없애주고 싶지만 부적 없이는 집에 있는 귀신이 팔뚝만한 구렁이인데 그 구렁이로부터 고양이는 절대 가족을 지켜줄 수 없고 빼면 가족이 큰일 날 거라 그럴 수가 없다고 하셨어요. 더군다나 고양이가 가족을 지켜준다고 딸 옆이 있어봤자 귀신이 붙어있으면 수호령이 아닌 이상 산 사람은 힘들다고. 고양이는 그것을 모르니 오늘은 고양이 운이 다 갉아먹히기 전에 고양이를 보내주러 오셨다고. 그날 저녁 식사 후 고양이를 성불시키는 제사를 간단하게 지냈어요. 구실하기보단 간단한 제사였어요. 사오신 갈치는 제사상에 올라갔고요.
그때 저는 무당 아줌마가 시키는 대로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제 사진에는 중간중간 기억이 뚝뚝 끊기듯 안 나는 부분이 있고요. 엄마 아빠 말로는 그냥 아무 일 없이 끝난 일이래요. 무당 아줌마는 제 사후에 곧바로 가셨어요. 당장 구속 못하니까 몇 달 더 있으라고 하셨는데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가족들이 왜요? 이유가 뭐예요? 당장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따지고들 입장도 아니었고 엄마 아빠도 그런 성격이 못 되셔서 못 물어보셨다더라고요. 아무튼 그 제사를 지내고부터 일단 저는 잠을 잘 자게 되었어요. 근데 무당 아주머니가 가시면서 새로 당부하신 게 있었는데 오빠한테 꿈에 뭐가 나와서 말을 걸든 간에 대답을 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4번 이상 대답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내려가셨는데 그 뒤로 3개월 동안 가족들끼리 안방에만 거의 있었죠. 이미 그 집에 겁을 집어먹은 탓에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았어요. 무당 아줌마가 안방 말고는 잠자리로 안전한 방은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렇게 3개월 동안 오빠는 잊을만 하면 요상한 꿈을 꿨대요. 오빠 일기에 적혀있는 것만 말씀드리자면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어디 아파서 왔냐고 묻는 꿈, 길을 잃어버려서 경찰서에 가서 경찰한테 이름 등등을 질문받는 꿈, 엄마가 화내시면서 뭘 잘못했는지 말할 때까지 때린다고 때리는 꿈, 심지어 퀴즈쇼에 나가는 꿈까지. 그게 무당 아줌마가 말하신 질문인지는 잘 몰라도 신기하게도 꿈을 꿀 때마다 오빠는 남자 목소리가 꿈이다 하고 말하는 목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오빠도 꿈인 줄 몰랐으면 대답을 했을지도 모르지만 매번 꿈인 걸 알게 해준 거죠. 그렇게 시간이 가고 마지막 한 달째에는 오빠가 꿈을 전혀 꾸지 않게 되었대요. 신기하게 그 시기에 딱 무당 아줌마가 연락도 없이 찾아오셨어요. 밤중에 갑자기 젊은 여자 한 명하고 같이 오셨는데 원래는 사복을 입고 다니시는데 옷까지 무당처럼 차려입고 오셔서는 가족들 전부 오늘 밤 다른 곳에 자고 오라 하셨어요. 그날 엄마랑 저희는 고모 할머니 집에 자고 아빠는 가게에서 쪽잠 자고 아침 일찍 집에 갔더니 가져왔던 젊은 여자는 이미 돌아갔는지 없고 무당 아줌마가 끝났다고 인사하고 가셨대요. 가시면서 집에 양냄새가 빠지면 마누라랑 애들 데리고 들어와서 이사 갈 때까지 편히 지내라고 하셨는데 무당 아줌마한테 돈 챙겨드렸더니 외할머니한테 은혜 입은 게 있다고 돈을 거절하시고 그냥 가셨대요. 그 뒤로는 거짓말처럼 아무 일도 없었고 우리 가족들은 2달 뒤에 이사를 갔어요. 이사 갈 때도 주인 할머니는 못 뵙고 후에 아빠가 동네 사람들한테 들은 이야기로는 그 집에 전에 산 좋아하는 아저씨 부부가 살았는데 산에 가면 뱀을 잡아다가 산채로 술을 담그고 그걸 모으는 게 취미였다나 봐요. 어디까지나 소문이지만